인류의 역사는 곧 소유와 이를 지키기 위한 보안의 역사였습니다. 성벽이 높아지면 적은 투적기를 가져왔고 성문이 단단해지면 적은 성 밑으로 굴을 팠습니다. 창과 방패의 싸움에서 승자는 언제나 먼저 진화하는 쪽이었죠. 이제 전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세계로 옮겨왔습니다. 특히 AI 시대가 열리며 공격의 속도는 인간의 대응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부하는 단순히 벽을 세우는 것을 넘어 적보다 먼저 생각하고 움직임을 예측해야 하는 지능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디지털 전쟁터에서 가장 강력한 방패로 불리는 기업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탄생은 한 남자의 결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창업자 조지 커츠는 보안업계의 거물인 메가피의 CTO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비행기 안에서 한 승객이 메가피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그런데 업데이트가 시작되자 노트북은 마비된 듯 느려졌고 사용자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죠. 커츠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만든 방패가 오히려 사용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당시의 보안은 이미 발견된 바이러스 명간을 대조하는 시그니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해커들은 1초마다 변종을 만들어냈고 기존 방식으로는 결코 그들을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커츠는 2011년 메가피를 박차고 나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설립합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혁명적이었습니다. 모든 보안 기능을 클라우드로 옮기고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적의 행동 패턴을 감시하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회사의 핵심은 팔콘 플랫폼입니다. 이들이 시장을 장악한 비결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단일 에이전트의 효율성입니다. 기존 기업 보안은 여러 프로그램을 덧대어 설치해야 했지만 팔콘은 단 하나의 가벼운 프로그램만으로 모든 기능을 수행합니다. 컴퓨터 자원을 거의 쓰지 않으면서도 강력한 방어력을 제공하기에 기업 입장에선 관리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둘째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집단 지성입니다. 팔콘은 전 세계 수백만 대의 기기에서 일어나는 일을 실시간으로 감시합니다. 만약 브라질의 한 지사에서 새로운 해킹 시도가 감지되면 그 데이터는 즉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클라우드로 전송됩니다. 여기서 AI가 대응책을 만들면 1초도 안 되어 전 세계 모든 팔콘 사용자에게 방어막이 쳐집니다. 한 명의 병사가 적의 공격을 받으면 전 세계 아군이 즉시 면역력을 갖게 되는 셈입니다. 데이터가 쌓일수록 방패는 더 단단해지는 구조입니다. 사이버 보안 시장의 왕좌를 놓고 다투는 가장 큰 라이벌은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입니다. 두 회사는 전략부터가 다릅니다. 팔로알토는 차세대 방화벽의 선두주자로 사이버 보안 관련 대장주입니다. 팔로알토는 성문 자체를 거대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해 네트워크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플랫폼을 제공하죠. 반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성안의 개별 병사와 백성들, 즉 엔드포인트에 집중합니다. 재택근무와 클라우드 사용이 일상화된 시대에는 성문보다 개개인의 노트북과 서버를 직접 지키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팔로알토가 규모의 경제와 통합 관리에서 앞서 나간다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클라우드와 AI 부문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졌습니다. 다만 최근 발생한 업데이트 오류 사태는 단일 플랫폼에 의존할 때의 리스크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단면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숫자를 구체적으로 뜯어보겠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전형적인 성장주에서 가치주로의 전환기에 있는 기업입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단순히 매출이 늘었다를 넘어 성장주가 어떻게 수익을 내는 괴물로 변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우선 매출입니다. 2021년 8.7억 달러였던 매출은 매년 폭발적으로 늘어 2025 애계연도에는 39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40억 달러 시대를 눈앞에 뒀습니다. 4년 만에 매출이 4.5배나 뛴 것이죠. 하지만 진짜 핵심은 EPS에 있습니다. 성장을 위한 공격적 투자 시기였던 2023년 EPS-0.79달러였지만 2024년 EPS 0.37달러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2025년은 사고 수습 비용 및 판관비 증가로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0.08달러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026년은 EPS 3.7억 달러로 예상하며 사고 수습을 위해 돈을 썼음에도 본업에서 벌어들이는 현금 창출 능력인 잉여현금 흐름이 10억 달러를 돌파하며 흔들리지 않는 펀더멘털을 증명했습니다. 한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24년 사고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850만 대의 윈도우 PC가 동시에 멈춰버린 IT 대정전 사태입니다. 단순히 실수로 치부하기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근간을 흔드는 두 가지 치명적인 리스크를 노출
도출했습니다. 첫째, 단일 장애점의 공포입니다. 팔콘 플랫폼의 강점이었던 중앙 집중식 실시간 업데이트가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단 하나의 설정 파일 오류가 전 세계의 항공, 금융, 의료 시스템을 마비시켰죠. 이제 고객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한 회사에만 의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는 경쟁사로의 고객 이탈, 즉 멀티벤더 전략으로 선회하게 만드는 강력한 명분이 되었습니다. 둘째, 브랜드 신뢰도의 추락입니다. 보안회사의 생명은 신뢰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지켜주겠다고 공언하던 회사가 오히려 시스템을 파괴하는 주범이 되었을 때의 타격은 숫자로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팔로알토나 센티넬원 같은 경쟁사들이 이 틈을 타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는 점도 뼈아픈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는 여전히 이 주식을 보유하고 심지어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왜 매수 버튼을 누를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강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사고 이후 더 강력해진 면역력입니다. 역사적으로 대형 보안 사고를 겪고 살아남은 기업은 그 과정을 통해 시스템을 비정상적으로 강화합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사고 이후 업데이트 검증 절차를 수십 단계로 늘렸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지금 가장 안전한 업데이트 프로세스를 가진 곳은 사고를 겪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인식이 생겨난 것이죠. 둘째, 데이터의 선순환 구조입니다. 사이버 보안은 결국 누가 더 많은 공격 샘플을 가지고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데이터 그래프는 여전히 업계 최대 규모입니다. 한 번의 운영 실수로 이들이 가진 방대한 데이터와 AI 학습 역량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커들이 더 영악해질수록 결국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가진 파수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AI는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지능적인 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보안은 단순한 IT 기술이 아니라 국가의 안보이자 기업의 생존 전략입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비록 큰 실수를 겪었지만 여전히 이 분야에서 가장 방대한 데이터와 앞선 AI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 위기를 딛고 더 단단한 방패를 만들어낼지 아니면 신뢰의 붕괴라는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할지는 이제 운영의 묘에 달렸습니다. 디지털 영토가 넓어질수록 방패의 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는 강한 방패만큼이나 안전한 방패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이 위기가 저가 매수의 기회일까요? 아니면 탈출의 신호일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